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문학TV 제18화는 박정희 정권 최대의 섹스 스캔들, 바로 정인숙 사건인데요. 정인숙의 이제 낳은 아들 모습입니다. 근데 정인숙은 26살 때 가슴과 머리에 총상을 맞고 죽게 되죠. 오늘 이야기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대통령의 사생활이 과연 뭔지, 두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정인숙의 그 당시 사진이고, 경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많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국회에서까지 논란이 됐는데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외여행을 떠났던 정인숙이고, 밤의 꽃 정인숙이 아들을 출산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정성일이라고 하는 정인숙의 아들이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김지아 시인의 오적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사생활인데요. 성과 권력의 상관관계, 돈과 권력을 소유하게 되면 반드시 섹스를 찾게 돼 있다. 그러나 이 절대 권력자의 사생활 논란이 늘 논란이 되는데요. 국가기관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외부 여인과 술자리를 갖는 이러한 것은 결국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해당이 되겠죠. 박정희 정권 시절에 대통령의 채용사로 불렸던 유 군사재판 진술에서 그는 대행사와 소행사가 있는데, 대행사는 대통령 중앙정보부장,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참석하는 행사고, 소행사는 대통령 혼자서 몇 명의 여성들과 갖는 행사인데, 한 달이면 10배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1년 내내 휴일도 없고 쉬어본 적도 없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그래요.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1970년 3월 17일 밤 8시 30분 서울 남산 중턱에 있었던 장충동 타워호텔 18층 나이트클럽에서 아늑한 클럽 안에서 밴드가 팝송을 연주하고 있는데요. 20대 중후반쯤 돼 보이는 한 여인이 스탠드에 홀로 앉아서 연신 칵테일을 주문했습니다. 연초록 원피스에 분홍 머플러를 맨 여인은 왠지 우울하게 보였는데, 적당히 큰 키에 균형 잡힌 몸매, 하얗고 갸름한 얼굴이 보기 드문 미모였다고 합니다. 여인은 메모지에 신청곡을 적어서 웨이터에게 내밀었는데, 제발 나 좀 떠나도록 놔줘요. 이젠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난 새로운 사랑을 찾았어요. 제발 나 좀 떠나도록 놔줘요. 영국의 가수가 불러서 세계적으로 히트했던 릴리스미입니다. 릴리스미. 여인은 세 번이나 이 곡을 연속으로 들은 뒤에 9시가 좀 지나 자리에서 일어섰는데요. 2시간 후인 밤 11시경에 강변 도로를 달리던 코로나 승용차가 서울 마포구 합정동 절두산 부근을 지날 무렵에 두 발이 총성에 울리면서 승용차가 정지했습니다. 그 순간 운전자가 다리에 피를 흘린 채 절뚝거리면서 나와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타고 급히 병원으로 갈 것을 부탁했는데, 코로나 승용차 안에서는 현장에서 숨을 거둔 여인이 발견됐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 연초록 원피스에 분홍색 머플러, 호텔 클럽에서 노래를 신청해 듣던 바로 그 정인숙이었습니다. 사건 당시의 그 사진입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일주일 남짓 수사한 경찰은 정인숙이 요정에 나가면서 많은 남자들과 사귀었고, 심지어 아들까지 낳아 기르는 등 사생활이 좋지 않아 운전을 하던 오빠 정종욱이 나무랐으나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반발하자 정종욱이 권총으로 살해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의 그 사진들입니다. 죽은 정인숙의 모습이고, 그러나 정종욱은 이걸 부인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 감옥살이를 한 뒤에 1989년
출소한 정인숙의 오빠 정종욱은 이 수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면서 나는 범인이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동생을 죽일 수는 없다. 고위층이 회유하기에 거짓 자백을 했을 뿐이다. 강변돌의 집 앞에 있던 괴한들이 총을 쏘았다. 재심 청구를 해서 반드시 누명을 벗겠다. 당시 신문의 그 기사 내용입니다. 수사 결과에도 수많은 의문점이 발견됐는데요. 정정욱의 그 옷섬에서 탄원이 나왔다고 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를 증거로 해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방송사의 특집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해보니 본인이 직접 총을 쏘지 않았어도 자동차 안에 총탄이 발사되었으면 옷에 얼마든지 탄원이 묻어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전하고 가던 정 씨가 신사복 촬영을 한 남자의 정의 신호를 받고 차를 세웠으며 이때 남자가 세 발의 실탄을 쏘았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 발은 뒷좌석에 있던 정인숙의 가슴 혹은 머리를 맞춰서 그 자리에서 절명했고 정 씨는 오른쪽 다리 한 발을 맞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치정과 살인, 돈과 권력 등의 이슈들이 모두 응집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문점은 검찰, 경찰 수사가 워낙 날림이었던 데다가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하는 당국의 태도가 문제였다는 거죠. 정종욱이 사용했다는 권총이 발견되지도 않았고 증거는 오직 그의 자백뿐인데 그나마 범행 동기마저 석연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가 정인숙의 주변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코로나 자동차, 이것도 이제 위장 번호판이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장의 흔적들이 2시간 만에 치워졌고 당시 정인숙은 복수 요건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 복수 요건은 고위층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됐던 요건입니다. 또 정인숙의 가방에서 미화 2,000달러가 현금으로 발견됐고 이 액수는 외환관리법상 출처가 밝혀져야 할 정도의 액수였습니다.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는데요. 사건 2개월 후인 1970년 5월 13일 국회 본회의장에는 당시 삼성 개헌안의 날치기 통과로 마비 상태였던 국회가 신민당 총재 유진산의 타협 노선으로 다시 문을 연 상황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 법무장관 2호가 정인숙 피살 사건을 장황하게 보고한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왜냐하면 바로 그 무렵에 와우 아파트 붕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33명이 죽고 39명이 중경상을 입은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정부 측 보고는 오히려 이 사건보다 정인숙 사건에 더 집중이 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신민당 국회의원이었던 김상현은 정여인에 관계된 사람이 26명이나 된다 하고 총리가 관계되었다, 대통령이 관계되었다. 그런 판에 이 법무가 자진 보고하는 것이야말로 꽁이 법물 만나 저절로 오는 춘치자명이라고 그래서 제 허물을 스스로 드러내 화를 자초한다. 그러니까 꽁이 범을 만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저절로 울무로 해서 사냥꾼이 표정이 됐다. 그런 뜻이죠. 도둑이 제발 저린 격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당시 또 조윤영 의원이 지적을 한 것은 정인숙이 피살된 직후 경찰이 서울 중구 필동 그녀의 집을 수색했을 때 그녀의 어머니와 3살짜리 아이가 발견이 됐는데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이를 정인숙의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에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했고 이 무렵 조윤영 의원이 등단해서 정 여인이 회수 요건을 가지게 된 경위, 복수 요건이죠. 자동차의 위장 넘버설과 그 출처, 사건의 핵심이 되는 권총이 어디로 갔느냐. 권총을 제공했던 신영정 씨가 당시 정종욱이 세던 집 주인으로서 예비역 육군 중령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신원과 배우 관계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대학가 봄 축제 같은 데서 유행하는 대중가요를 낭송했는데
아빠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청와대 미스터 정이라고 말하겠어요. 이 노래는 당시 널리 유행하던 나훈아의 노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개사, 가사를 바꾼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윤영은 총리를 정면으로 가리키면서 직격탄을 날렸는데 내가 존경하는 총리입니다마는 지금 세상에서는 모두가 다 이 양반 아들이라고 그래.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고 다른 문제들만 간단히 답변하고 그 사건은 일체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육박전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을 했는데요. 정인숙이 관계한 권력자 26명의 이름이 언론에 보도되고 풍자 노래가 유행하자 유경수 여사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들었다는 겁니다. 이때 화가 난 박정희가 잿대를 던지고 이것이 유경수의 얼굴에 맞았는데 눈 사이에 푸른 멍이 든 것을 여성계 인사와 청와대 출입 기자가 목격하고 외부에 알려지면서 육박전, 유경수, 박정희 전쟁이라는 이 유행어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1998년 박근혜 의원은 한 여성지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는 정성을의 아버지가 아니다. 고위층 인사가 아버지에게 찾아와 제가 관계했던 여자지만 결코 죽이지는 않았다고 울면서 사죄하자 당사자를 문책하면 그가 살인자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행을 떠난다. 이 사건이 요란했던 까닭은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인숙 아들의 아버지가 고위층이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나가면은 선거에 엄청난 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무렵에 정인숙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외여행을 떠났는데요. 고위 인사들만 가질 수 있었던 복수 요건이 만들어졌고 그녀의 그 신혼조회는 중앙정보부장의 비서실장이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일이죠. 정인숙은 이때 일본과 미국 등에서 유력 인사들의 도움을 받았고 경호실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1970년 1월 20일 귀국을 합니다. 과연 정인숙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고급 요정에서 미모와 영어 실력으로 가장 인기 있는 1급 젖대부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치계 모 씨의 소개로 당시 집권당과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교류를 나누었고 정부의 강요 모 씨와 정부이사 모 씨가 그녀를 서로 차지하려고 갈등을 겪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정인숙은 비밀 요정으로 옮겨갔으며 콧대가 매우 높았고 당시 여배우와 가수를 포함한 접대부 가운데 미모가 1위였다고 합니다. 청와대 모임에 전국에서 200여 명의 아가씨들이 차출이 됐는데 이 가운데 성적순으로 50명을 뽑고 다시 신원조회를 통해서 25명을 뽑고 미모순으로 5명을 선발했는데 이 5명 중에서도 정인숙이 1등으로 뽑혔다고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밤의 꽃 정인숙 아들을 출산하다. 정인숙은 당시 정부의 대표급 고관 대작들만 상대했고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집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지냈는데 바로 이 오빠인 정종욱은 근처에 살면서 자주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이 무렵 정인숙은 아들을 출산했는데요. 고위 관리가 그녀의 집을 방문하는 장면이 입담으로 전해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 고위 관리가 임신 사실을 알고 애를 낳으라고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정인숙은 가족들이 결사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감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들을 출산한 후에 정인숙은 아이의 아빠가 석유동 집을 사주었다거나 내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것이 없다 하면서 주변에 자기를 과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대통령 선거 1971년 4월인데 1년 앞둔 정권 입장에서는 엄청난 악영향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것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열했던 그 선거 중에 하나였죠.
정성일의 친자 확인 소송. 성인이 된 정성일은 1991년 서울 가정법원에 출생 당시 총리를 상대로 해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그 외삼촌의 권유로 소송을 취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총리가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박정희 권력과 그 후계 체계에 금을 낸 것은 11.6 사건이지만 여기에서 권력자들의 사생활 문란이 큰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봤을 때 그 권력자의 섹스 추문은 바로 정인숙 피살 사건이 원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김지아 시인이 등장하는데요. 정인숙 사건은 시인 김지아의 시상을 자극해서 오적이라고 하는 시가 발표되게 만들었는데 1970년 사상계에 발표한 이 시에서는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을 을사오적에 빗대어서 해학적으로 풍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자에 개 견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글자가 개 사슴록변인 이렇게 개 견자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 정보 빼내서 부동산을 투기하고 뇌물 받아서 부정을 자행하고 청탁 파사 투입해 봐주고 부하에게 갑질하고 죄가 드러나도 끝까지 오리발 내미는 그 후한 무치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인을 필두로 하여 사상계의 편집진들이 모두 끌려가 고문을 받았고 잡지는 폐간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사생활이 늘 문제가 됐는데 그 와중에 1970년 3월 17일 밤 11시경에 정인숙이 총을 맞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많은 의문점을 낳게 되고 국회에서까지 논란이 됐는데 정인숙이라는 인물은 미모와 영어 실력이 뛰어났고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교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아들을 출산한 후에 그 아들이 를 이제 아버지가 누구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정인숙은 주변에 자신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인숙의 아들이죠. 정성일이 이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와중에 총기가 사망함으로써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그리고 김지아 시인의 오절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저의 장편 소설 복숭아꽃 성은 공정한가에 많이 참고했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유튜브 강성열 철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